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치과, 기초간호학 문제죠. 1. 5세 정도의 아래턱에 앞니가 나온다. 2. 6세 정도의 아래턱에 제1 큰 어금니가 나온다. 3. 8세 정도의 윗턱에 송곳니가 나온다. 4. 사랑니는 12세에 나온다. 5. 견치는 총 8개이다.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려우시죠? 정답 뭘까요? 2번 6세의 아래턱에 제1 큰 어금니가 나온다입니다. 제1 큰 어금니가 몇 번 치아예요? 6번 치아예요. 영구치는 만 6세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8세, 고3 정도에 완전하게 나옵니다. 6세부터 12세까지는요. 영구치와 유치가 섞여 있는 시기여서 혼합치열기라고 해요. 몇 세의 아래턱 앞니가 나오죠? 여기서 영구치를 물어봤으니까 6, 7세에 나온다입니다. 유중절치, 유치는요 6개월에 나오죠? 이 유치가 다시 아래 앞니가 갈릴 때는 6살 정도에 갈리는 거예요. 몇 살에 윗턱 송곳니가 나온다? 송곳니는요 아래턱니, 하악은요 10살에 나오고요. 상악은 12세에 나옵니다. 아랫니가 먼저 나와요. 사랑니는 18세에 끝납니다. 치아는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씨앗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는 거거든요. 영구치의 칩에는 씨앗은 태생 20주에 형성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태생 20주가 뭐예요? 엄마 자궁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상태일 때 20주면은 4, 5, 20. 한 5달 정도 되면은 아기의 이에 그 씨앗이 다 형성된다. 이거예요. 밀어 올려오는 것입니다. 새로 이게 치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유치가 있고 그 밑에 영구치에 씨앗이 만들어지면서 유치 올라오고 그리고 영구치가 밀어 올라가는 형태예요.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 찍어보시면은요. 애기들 사진 찍어보신 어머님들 있으시죠? 치아 개수가 엄청 많아요. 유치, 영구치가 다 섞여서 씨앗이 엑스레이에 찍히기 때문이죠. 사랑니는 18세에 나온다. 또 견치. 견치는 세 번째 치아입니다. 상하, 좌우 한 개씩 총 4개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선생님 저 왼쪽에 5번째 치아가 아파요. 그러면은 차트에다가 왼쪽 5번째 치아 이렇게 적나요? 아니에요. 25번 페인 있음 이렇게 적습니다. 25번 이게 뭐예요?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이렇게 서로 마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왼쪽으로 보지만 환자한테는 오른쪽이죠? 환자 몸의 오른쪽이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이지만 그건 환자 몸의 왼쪽이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로스로 보셔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이렇게 불러요. 10번대. 환자의 우측 상악이고요. 20번대가 좌측 상악, 30번대 좌측 하악, 40번대 우측 하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그리고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적으면서 하나씩 맞춰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인터내셔널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예요. 유치는 치식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50번대, 60번대, 70번대, 80번대 또는 뭐 알파벳 A, B, C, D, E 이렇게 표시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는 무조건 영구치예요. 치아의 명칭, 절치.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사과 먹을 때, 뭐 총각김치 이렇게 잘라 먹을 때 앞니로 절단하죠? 그게 바로 절치, 절단하는 치아예요. 앞니 첫 번째, 두 번째 치아예요. 그럼 상하좌우 총 8개가 있죠? 견치는요, 송곳니예요. 세 번째 치아, 상하좌우 한 개씩 총 4개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찢는 역할, 과자 같은 거 봉지 찢을 때 송곳니로 찢죠? 소구치, 작은 어금니라고 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치아. 또 대구치, 6번, 7번인데 사랑니가 8번이잖아요. 사랑니까지 다 대구치입니다. 6, 7, 8번이 대구치예요. 사랑니는 제3대구치 또는 지치라고 해요. 지혜로운 치아. 이 치아가 나올 때쯤에는 네가 지혜로워질 거야. 사랑을 할 거야. 그래서 사랑니죠. 18세에 거의 이제 사랑니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원래 사랑니를 포함하면 치아 개수가 총 32개입니다.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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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라서 사랑니를 빼면은요.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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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에 28, 28개예요. 저는 사랑니 4개를 다 뽑았어요. 그러면 28개죠? 발치 교정을 했어요. 4개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2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 개수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교과서를요. 순서들을 보면은 머리에 안 들어오다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거 좀 어렵네 하면서 교과서를 역으로 발췌해서 보시면 좀 좋습니다. 영구치 한번 볼게요. 영구치는 만 6세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8세에 완전히 나온다. 사랑니가 18세에 나온다고 했죠. 절치, 앞니 2개, 총 8개죠. 음식물을 절단하는 기능이 있다. 견치, 송곳니죠. 찢는 역할을 한다.
소구치, 어금니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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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치아이죠? 또 대구치, 6번, 7번, 8번 치아입니다. 3 곱하기 4, 12개죠? 음식물을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뭐 웬만한 거 먹는 거는 다 6번, 7번 치아로 씹어요. 유치는 만 6세부터 빠지기 시작하여 12세에 완전히 빠지는데 이때를 유치와 영구치가 같이 있으니까 혼합치열기라고 한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것에 관련된 이론을 완벽하게 아셔야 그 파트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알고 답만 알아서는요, 점수의 향상이 없습니다. 유치의 씨앗은 임신 2개월에 형성된다. 영구치의 씨앗은 임신 5개월에 형성된다. 이게 국시에 나왔어요. 유치든 영구치든 다 엄마가 임신해 있을 때, 태생기라고 하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씨앗이, 치아의 씨앗이 다 형성이 되었다가 밀어 올려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구치 6세의 6번 치아 제1 큰 어금니가 나온다. 다음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위반한 사항은 침대에서 환자를 옮기던 중 다른 업무를 생각하는 동안 환자가 낙상하였다.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환자가 다친 거죠. 1. 주의 의무 태만, 2. 품위 유지 의무, 3. 비밀 유지 의무, 4. 사생활 보호 의무, 5. 설명 및 동의 의무. 정답은요? 1번 주의 의무 태만이죠. 간호조무사 직원의 실수로 주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게 태만해서 환자가 다쳤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2번 품위 유지 의무는 뭐예요? 환자가 선물을 줬을 때, 돈을 줬을 때 이거 마음만 받을게요. 규칙상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이게 바로 품위 유지 의무였어요. 비밀 유지 의무는요? 환자나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간호조무사 혼자만 알고 있는다. 비밀 유지 안 하면 벌칙은요? 3입니다. 간호조무사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을 가거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거고요. 요양보호사는 2예요. 4번 사생활 보호 의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은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5번 설명 및 동의 의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입원실이 어딘지, 샤워실이 어딘지 이런 거 알려줘야겠죠. 면회 시간, 의사의 회진 시간 이런 것들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술 동의서 이런 거요? 간호조무사가 받지는 않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업무 수행 태도는 1. 의문이 생기면 감독자와 의논한다. 2. 쉬운 업무는 간소화하여 수행한다. 3. 배당된 업무를 동료와 임의로 분배한다. 4. 의사의 구두 지시는 서면 지시로 남기지 않는다. 5. 가족이 치료 방침에 대해 질문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어떤 것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태도 맞는 거죠? 1번 의문이 생기면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자와 의논한다 또는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고요. 쉬운 업무는요. 간소화해서 수행하면 안 돼요.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배당된 업무는 동료와 임의로 배분하면 안 되죠. 개인 사유로 근무 시간 변경 시 미리 사유를 설명한다 또는 상사에게 보고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의사의 구두 지시는 서면 지시로 남기지 않는다. 항상 서면으로 남기던지 문자로 남기던지 메신저로 남깁니다. 또는 메모를 하죠. 차트나 이런 곳에. 또 가족이 치료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치료 계획. 예후 이런 것에 대해서 간호조무사가 얘기하면 안 돼요.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업무 영역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는요. 의료인인가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만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월권을 하면 안 돼요. 업무의 한계, 직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지 내가 너무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업무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됩니다. 간호관리에서 직전 국시에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간호관리 문제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이 범위 안에서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 보통 3교대 하는 경우에 굉장히 밤에 일하면 피곤하거든요. 체력을 단련한다. 쉴 때는 쉬어야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마스크를 낀다. 서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발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밤 근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지. 낮에 계속 놀고 밤 근무하려면 꾸벅꾸벅 졸겠죠? 그러면 주의 의무 태만이 되는 거예요.
환자 케어해야 되는데 내가 비몽사몽하면은 환자가 다칠 수가 있겠죠. 약을 바꿔서 주거나 큰일 나는 거예요. 환자가 선물을 주면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이게 뭐죠? 교양이에요.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라야지 내가 임의로 스킵하거나 심플하게 뭐 간소화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간호조무사는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다른 전문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혼자만 알고 있는다. 비밀 유지 3.3이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을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기출 지문이에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정직한 행동이 중요하죠. 업무 중에 병동물품 분실했어? 숨기지 않는다. 깨먹었어? 보고한다. 약을 바꿨어? 담당자에게 또는 담당 상사에게,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환자가 이상 증상을 했어? 항상 보고한다. 개인 사유로 근무 시간 변경할 때 미리 사유를 설명한다. 미리미리 보고한다. 환자를 위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보수 교육도 하고요. 또 추가적인 세미나를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죠. 간호조무사 월급 230만 원이 최고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200만 원 초반대 받는 사람, 200 중반대 또는 300 넘는 사람, 350, 400 받는 사람, 인센티브까지 500 받는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침대에서 환자를 옮기던 중 다른 업무를 생각하는 동안 환자가 낙상했다. 주의 의무가 태만한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기출 지문이 변경되어도 맞추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치과 진료기구 중 천공기 엑스카베이터의 주된 용도는 천공기 이것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1. 충치의 깊이 파악 2. 구강 내에 고인 액체 흡인 3. 충치가 진행된 상아질 제거 4. 보존 치료를 위한 소형 재료 삽입 5. 잘 보이지 않는 구강 안쪽의 치아 관찰. 정답은요? 3번이거든요. 상아질을 제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충치를 제거하는 거는요. 핸드피스 배웠었어요. 그러면 천공기가 혹시 핸드피스 아니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천공기라는 뜻 자체를 사실 우리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충치의 깊이를 파악한다. 이건 뭐예요? 탐침이잖아요. 찔러보는 거. 구강 내에 고인 액체를 흡인한다? 이거는 석션기잖아요. 보존 치료를 위한 소형 재료를 삽입하고 빼고 넣다 뺐다 하는 거 핀셋이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구강 안쪽의 치아를 관찰하는 거 거울이죠. 치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답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천공기가 뭔지를 몰라도요. 치과 진찰실의 표준기구 핀셋 여러분 다 아시죠? 탐침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치아의 이 깊이 또 잇몸이 얼마나 이렇게 떠 있나 이런 거 살펴봅니다. 치경 거울이죠. 스케일링할 때 스케일링하는 선생님들이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들이 이 치경으로 이 설측 치아의 안쪽을 보면서 거울로 비친 걸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것입니다. 탐침은 충치의 깊이나 치아 동요도를 체크한다. 핀셋은 이물질을 빼거나 치과 재료를 집어넣는다. 치경 거울이죠. 뺨을 제끼든지 혀를 제끼든지 환자도 보호하고 이 의사의 시야도 확보하고 유니체어. 진료실에서 이 체어가 없으면 환자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핸드피스가 쫙 이렇게 바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뺄 수가 있어요. 이 바도 뾰족한 거 또 이렇게 둔하게 이렇게 두툼해갖고 그냥 이렇게 깎기만 하는 거, 다듬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치과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공기는 저는 핸드피스라고 생각합니다.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이다.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낸다. 그러니까 상아지를 깎아냈죠. 그쵸? 천공 말 그대로 구멍을 뚫는 기계예요. 그래서 치과에 핸드피스에 붙여서 사용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거. 핸드피스는요. 고속 핸드피스와 저속 핸드피스가 있어요. 이 고속은 말 그대로 이렇게 빨리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될 때, 저속은요. 다듬을 때 씁니다. 우리 치아의 교환면을 다듬는다든지 의치를 다듬는다든지 할 때 씁니다. 3웨이 실린지. 3웨이 길이 세 가지다 이거예요. 공기만 나오는 거, 물만 나오는 거, 공기물 같이 나오는 거, 바람도 불어보고, 시리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스케일링 할 때 물도 막 나오잖아요. 예. 석션기, 진공 흡입기예요. 이거는 일회용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이거를 멸균한다 하더라도 고무는 원래 고이옥가스 멸균하지만 치과에서는요, 그냥 고압 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에 돌립니다.
라이트는요, 입안을 비추는 조명이고요. 예, 조명입니다. 이 치아 구강 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직원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입안을 환하게 비춰줘야 의사가 잘 보거든요. 이게 라이트고요. 치경은 혓바닥 안에, 구강 안에를 보는 조그만 거울이에요. 연구치가 나오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치과, 기초간호학 문제죠. 1. 5세 정도의 아래턱에 앞니가 나온다. 2. 6세 정도의 아래턱에 제1 큰 어금니가 나온다. 3. 8세 정도의 윗턱에 송곳니가 나온다. 4. 사랑니는 12세에 나온다. 5. 견치는 총 8개이다.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려우시죠? 정답 뭘까요? 2번 6세의 아래턱에 제1 큰 어금니가 나온다입니다. 제1 큰 어금니가 몇 번 치아예요? 6번 치아예요. 연구치는 만 6세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8세, 고3 정도에 완전하게 나옵니다. 6세부터 12세까지는요. 연구치와 유치가 섞여 있는 시기여서 혼합치열기라고 해요. 몇 세의 아래턱 앞니가 나오죠? 여기서 연구치를 물어봤으니까 6, 7세에 나온다입니다. 유중절치, 유치는요 6개월에 나오죠. 이 유치가 다시 아래 앞니가 갈릴 때는 6살 정도에 갈리는 거예요. 몇 살에 윗턱 송곳니가 나온다? 송곳니는요 아래턱니, 하악은요 10살에 나오고요. 상악은 12세에 나옵니다. 아랫니가 먼저 나와요. 사랑니는 18세에 끝납니다. 치아는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씨앗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는 거거든요. 연구치의 칩에는 씨앗은 태생 20주에 형성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태생 20주가 뭐예요? 엄마 자궁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상태일 때 20주면은 4, 5, 20. 한 5달 정도 되면은 아기의 이에 그 씨앗이 다 형성된다. 이거예요. 밀어 올려오는 것입니다. 새로 이게 치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유치가 있고 그 밑에 연구치에 씨앗이 만들어지면서 유치 올라오고 그리고 연구치가 밀어 올라가는 형태예요.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 찍어보시면은요. 애기들 사진 찍어보신 어머님들 있으시죠? 치아 개수가 엄청 많아요. 유치, 연구치가 다 섞여서 씨앗이 엑스레이에 찍히기 때문이죠. 사랑니는 18세에 나온다. 또 견치. 견치는 세 번째 치아입니다. 상하, 좌우 한 개씩 총 4개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선생님 저 왼쪽에 5번째 치아가 아파요. 그러면은 차트에다가 왼쪽 5번째 치아 이렇게 적나요? 아니에요. 25번 페인 있음 이렇게 적습니다. 25번 이게 뭐예요?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이렇게 서로 마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왼쪽으로 보지만 환자한테는 오른쪽이죠? 환자 몸의 오른쪽이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이지만 그건 환자 몸의 왼쪽이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로스로 보셔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이렇게 불러요. 10번대. 환자의 우측 상악이고요. 20번대가 좌측 상악, 30번대 좌측 하악, 40번대 우측 하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그리고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적으면서 하나씩 맞춰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인터내셔널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예요. 유치는 치식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50번대, 60번대, 70번대, 80번대 또는 뭐 알파벳 A, B, C, D, E 이렇게 표시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는 무조건 연구치예요. 치아의 명칭, 절치.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사과 먹을 때, 뭐 총각김치 이렇게 잘라 먹을 때 앞니로 절단하죠. 그게 바로 절치, 절단하는 치아예요. 앞니 첫 번째, 두 번째 치아예요. 그럼 상하, 좌우 총 8개가 있죠. 견치는요, 송곳니예요. 세 번째 치아, 상하, 좌우 한 개씩 총 4개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찢는 역할, 과자 같은 거 봉지 찢을 때 송곳니로 찢죠. 소구치, 작은 어금니라고 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치아. 또 대구치, 6번, 7번인데 사랑니가 8번이잖아요. 사랑니까지 다 대구치입니다. 6, 7, 8번이 대구치예요. 사랑니는 제3대구치 또는 지치라고 해요. 지혜로운 치아. 이 치아가 나올 때쯤에는 네가 지혜로워질 거야. 사랑을 할 거야. 그래서 사랑니죠. 18세에 거의 이제 사랑니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원래 사랑니를 포함하면 치아 개수가 총 32개입니다.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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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라서 사랑니를 빼면은요.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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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에 28, 28개예요. 저는 사랑니 4개를 다 뽑았어요. 그러면 28개죠? 발치 교정을 했어요. 4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2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 개수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교과서를요. 순서들을 보면은 머리에 안 들어오다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거 좀 어렵네 하면서 교과서를 역으로 발췌해서 보시면 좀 좋습니다. 연구치 한번 볼게요. 연구치는 만 6세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8세에 완전히 나온다. 사랑니가 18세에 나온다고 했죠. 절치, 앞니 2개, 총 8개죠. 음식물을 절단하는 기능이 있다. 견치, 송곳니죠.
찢는 역할을 한다. 소구치, 어금니 2개, 4번, 5번 치아이죠? 또 대구치, 6번, 7번, 8번 치아입니다. 3 곱하기 4, 12개죠? 음식물을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뭐 웬만한 거 먹는 거는 다 6번, 7번 치아로 씹어요. 유치는 만 6세부터 빠지기 시작하여 12세에 완전히 빠지는데 이때를 유치와 영구치가 같이 있으니까 혼합치열기라고 한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것에 관련된 이론을 완벽하게 아셔야 그 파트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문제하고 답만 알아서는요. 점수의 향상이 없습니다. 유치의 씨앗은 임신 2개월에 형성된다. 영구치의 씨앗은 임신 5개월에 형성된다. 이게 국시에 나왔어요. 유치든 영구치든 다 엄마가 임신해 있을 때 태생기라고 하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씨앗이 치아의 씨앗이 다 형성이 되었다가 밀어 올려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구치 6세의 6번 치아 제1 큰 어금니가 나온다. 다음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위반한 사항은 침대에서 환자를 옮기던 중 다른 업무를 생각하는 동안 환자가 낙상하였다.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환자가 다친 거죠. 1. 주의 의무 태만 2. 품위 유지 의무 3. 비밀 유지 의무 4. 사생활 보호 의무 5. 설명 및 동의 의무 정답은요? 1번 주의 의무 태만이죠. 간호조무사 직원의 실수로 주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게 태만해서 환자가 다쳤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2번 품위 유지 의무는 뭐예요? 환자가 선물을 줬을 때 돈을 줬을 때 이거 마음만 받을게요. 규칙상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이게 바로 품위 유지 의무였어요. 비밀 유지 의무는요? 환자나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간호조무사 혼자만 알고 있는다. 비밀 유지 안 하면 벌칙은요? 3입니다. 간호조무사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을 가거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거고요. 요양보호사는 2예요. 4번 사생활 보호 의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은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뭐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5번 설명 및 동의 의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뭐 입원실이 어딘지 샤워실이 어딘지 이런 거 알려줘야겠죠. 면회 시간 의사의 회진 시간 이런 것들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술 동의서 이런 거요. 간호조무사가 받지는 않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업무 수행 태도는 1. 의문이 생기면 감독자와 의논한다. 2. 쉬운 업무는 간소화하여 수행한다. 3. 배당된 업무를 동료와 임의로 분배한다. 4. 의사의 구두 지시는 서면 지시로 남기지 않는다. 5. 가족이 치료 방침에 대해 질문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어떤 것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태도 맞는 거죠? 1번 의문이 생기면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자와 의논한다 또는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고요. 쉬운 업무는요. 간소화해서 수행하면 안 돼요.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배당된 업무는 동료와 임의로 배분하면 안 되죠. 개인 사유로 근무 시간 변경 시 미리 사유를 설명한다 또는 뭐 상사에게 보고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의사의 구두 지시는 서면 지시로 남기지 않는다. 항상 서면으로 남기던지 뭐 문자로 남기던지 메신저로 남깁니다. 또는 메모를 하죠. 차트나 이런 곳에. 또 가족이 치료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치료 계획. 뭐 예후 이런 것에 대해서 간호조무사가 얘기하면 안 돼요.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업무 영역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는요. 의료인인가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만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월권을 하면 안 돼요. 업무의 한계, 직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지 내가 너무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업무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됩니다. 간호관리에서 직전 국시에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간호관리 문제 뭐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이 범위 안에서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 보통 3교대 하는 경우에 굉장히 밤에 일하면 피곤하거든요. 체력을 단련한다. 쉴 때는 쉬어야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마스크를 낀다. 서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발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밤 근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지. 낮에 계속 놀고 밤 근무를 하면 꾸벅꾸벅 졸겠죠? 그러면 주의 의무 태만이 되는 거예요.
환자 케어해야 되는데 내가 비몽사몽하면은 환자가 다칠 수가 있겠죠. 약을 바꿔서 주거나 큰일 나는 거예요. 환자가 선물을 주면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이게 뭐죠? 교양이에요.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라야지 내가 임의로 스킵하거나 심플하게 뭐 간소화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간호조무사는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다른 전문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혼자만 알고 있는다. 비밀 유지 3.3이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을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기출 지문이에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정직한 행동이 중요하죠. 업무 중에 병동물품 분실했어? 숨기지 않는다. 깨먹었어? 보고한다. 약을 바꿨어? 담당자에게 또는 담당 상사에게,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환자가 이상 증상을 했어? 항상 보고한다. 개인 사유로 근무 시간 변경할 때 미리 사유를 설명한다. 미리미리 보고한다. 환자를 위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뭐 보수 교육도 하고요. 또 추가적인 세미나를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죠. 뭐 간호조무사 뭐 월급 뭐 230만 원이 최고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뭐 200만 원 초반대 받는 사람, 200 중반대 또는 300 넘는 사람, 350, 400 받는 사람, 인센티브까지 500 받는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침대에서 환자를 옮기던 중 다른 업무를 생각하는 동안 환자가 낙상했다. 주의 의무가 태만한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기출 지문이 변경되어도 맞추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치과 진료기구 중 천공기 엑스카베이터의 주된 용도는 천공기 이것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1. 충치의 깊이 파악 2. 구강 내에 고인 액체 흡인 3. 충치가 진행된 상아질 제거 4. 보존 치료를 위한 소형 재료 삽입 5. 잘 보이지 않는 구강 안쪽의 치아 관찰. 정답은요? 3번이거든요. 상아질을 제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충치를 제거하는 거는요. 핸드피스 배웠었어요. 그러면 천공기가 혹시 핸드피스 아니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천공기라는 뜻 자체를 사실 우리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충치의 깊이를 파악한다. 이건 뭐예요? 탐침이잖아요. 찔러보는 거. 구강 내에 고인 액체를 흡인한다? 이거는 석션기잖아요. 보존 치료를 위한 소형 재료를 삽입하고 빼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핀셋이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구강 안쪽의 치아를 관찰하는 거 거울이죠. 치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답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천공기가 뭔지를 몰라도요. 치과 진찰실의 표준기구 핀셋 여러분 다 아시죠? 탐침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치아의 이 깊이 또 잇몸이 얼마나 이렇게 떠 있나 이런 거 살펴봅니다. 치경 거울이죠? 스케일링 할 때 스케일링하는 선생님들이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들이 이 치경으로 이 설측 치아의 안쪽을 보면서 거울로 비친 걸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것입니다. 탐침은 충치의 깊이나 치아 동요도를 체크한다. 핀셋은 이물질을 빼거나 치과 재료를 집어넣는다. 치경 거울이죠. 뺨을 제끼든지 혀를 제끼든지 환자도 보호하고 이 의사의 시야도 확보하고 유니 체어. 진료실에서 이 체어가 없으면 환자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핸드피스가 쫙 이렇게 바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뺄 수가 있어요. 이 바도 뾰족한 거 또 이렇게 둔하게 이렇게 두툼해갖고 그냥 이렇게 깎기만 하는 거 다듬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치과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공기는 저는 핸드피스라고 생각합니다.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이다.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낸다. 그러니까 상아지를 깎아냈죠. 그쵸? 천공 말 그대로 구멍을 뚫는 기계예요. 그래서 치과에 핸드피스에 붙여서 사용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거. 핸드피스는요. 고속 핸드피스와 저속 핸드피스가 있어요. 이 고속은 말 그대로 이렇게 빨리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될 때, 저속은요. 다듬을 때 씁니다. 우리 치아의 교환면을 다듬는다든지 의치를 다듬는다든지 할 때 씁니다. 3웨이 실린지. 3웨이 길이 세 가지다 이거예요. 공기만 나오는 거, 물만 나오는 거, 공기물 같이 나오는 거, 바람도 불어보고, 시리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스케일링 할 때 물도 막 나오잖아요. 예. 석션기, 진공 흡입기예요. 이거는 일회용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이거를 멸균한다 하더라도 고무는 원래 고이옥가스 멸균하지만 치과에서는요. 그냥
고압 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에 돌립니다. 라이트는요, 입안을 비추는 조명이고요. 예, 조명입니다. 이 치아 구강 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직원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입안을 환하게 비춰줘야 의사가 잘 보거든요. 이게 라이트고요. 치경은 혓바닥 안에, 구강 안에를 보는 조그만 거울이에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